네, 증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자리에는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 대표님은 워낙 또 여의도에서 애널리스트 화학 담당으로 뭐 벤스트 애널리스트도 상당히 많이 해주셨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화학 업종이 조금 최근에 힘듭니다. 예. 그래서 모셔왔고 예. 이 힘든 상황에서 차별화되거나 소위 말해서 서바이버가 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기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 자세히 다뤄볼 텐데요. 먼저 지난주에 있었던 그 미국 대선 후보 TV 토론회, 거기서도 사실 에너지 화학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 당선 환율이 상당히 높아지다 보니까 먼저 이 에너지 화학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생각이 무엇일지도 상당히 중요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그분들의 그 향후 전략이 네. 이제 우리 이제 화학이라든지 에너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보면 이제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금 바이든 현 대통령 쪽은 굉장히 극과 극입니다, 그죠? 아예 반대. 아예 반대죠. 네. 그러니까 이제 현실주의자. 그러니까 현실 쪽에 베이스를 두고 계시는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라 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좀 미래지향적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알고 보면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께서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많이 활용해서 네. 낮은 에너지와 그러니까 낮은 물가를 만들어야 이게 미국이 꼭 제조 강국으로 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전쟁을 예방할 수도 있고 이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중점을 두고 계세요. 중점 두고 계시고 그에 비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께는 지금처럼 전기차라든지 뭐 수소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미래지향적인 에너지를 쓰는데 지금까지는 보면 현재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밸류에이션 자체는 프리미엄이 붙어가 있는 거죠. 붙어가 있는데 근데 이제 약간 충격적인 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된다면 지금 조금 확률이 좀 더 높아진 거잖아요. 된다면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많이 쓰자는 거잖아요. 미국이 네. 많이 갖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개발하는 기업들, 소위 말하는 메이저 기업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자체도 높아질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화학은 이렇게 석유 천연가스하고 이렇게 경쟁 관계, 신재생 에너지처럼 그런 경쟁 관계는 지금 현재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화학이 석유에서 만드는 석유화학, 천연가스에 만드는 천연가스 화학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경쟁 상대에 보면 흔히들 보면 길게 보면 바이오 혁명에 연결되어 있는 미생물 화학이라든지 이런 쪽이거든요. 바이오 플라스틱 이런 쪽인데 그게 이제 코스트가 많이 높다 보니까 아직 경쟁 상대는 아닌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프리미엄을 받다 보니까 석유가스 기업들이 밸류에이션 자체가 낮아지고 극단적으로 보면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아시아 기업 같은 경우는 많이 극단적으로 낮아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미국보다도 미국은 오히려 이제 기업 설명이라든지 기업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적정 밸류에이션을 그래도 찾아갔고 물론 뭐 PSR로 뭐 보면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 비율이 여기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1.5배 내지는 1배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무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 네. 0.4배, 0.3배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당선되는 경우를 대비하면 예를 들면은 밸류에이션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눈높이 자체가 높아지는 계기, 특히 미국보다는 한국이 더 있잖아요. 석유 가스를 많이 쓰게 되고 그 다음에 화학에 대한 밸류에이션도 이게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점수를 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바도 그런 거예요. 현실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CO2를 줄이는 방안을 연구하자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이거든요. 급격하게 하다 보면 중국만 밀어주기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화학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실제로 11월에 당선이 된다 그러면 지금 굉장히 언더밸류 받고 있는 국내 화학 업종도 밸류에이션이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또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고 나서 이 화학 업종에 대한 컨센서스를 찾아보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는 뷰들이 많습니다. 대표님은 이 화학주 실적 2분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어느 분기에는 제가 볼 때는 폭발적으로 반응할 거예요. 왜냐하니까 너무 낮아져 있잖아요. 너무 낮아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장치 산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대한유화 한 개만한 공장이 10개씩 매년 들어서야 되는데 그러면 매년 50조 원이 정도 투자가 들어갔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NCC 크래커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틸렌을 분해하는 시설 그게 부족하다고 되면은 그때부터는 기조적으로 구조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특징이 있잖아요. 왜냐 공사가 많이 들어올 때까지는. 그런데 그 느낌으로 보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경제적으로 보면은 수요가 보면은 고금리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잖아요. 그럼 수요를 많이 눌렀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들 보면은 미국 메이저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화학 기업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중 금리는 떨어지고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수요는 좋아지고 있었다는 거죠. 네. 수요는 좋아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지금 보면은 이머징 전체가 활짝 열렸잖아요. 코로나에서 완전히 벗어났잖아요. 벗어난 상태에서 그리고 독특하게도 보면은 공급 물량이 2024년, 2025년에 줍니다. 한 3년간 많이 졌다가 중국이 쉬어요, 조금.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구조적으로 많이 쉴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은 공급이 주는 상태에서 수요는 계속 좋아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아시아가 열렸으면 물론 이익은 좋아진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 이익으로 반응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거는 합성 고무, 그다음에 NCC 크래커가 좋아지고 있어요. 납사 크래커들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분기 실적을 보고 이제 7월 달 이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거 주가 상승 촉매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호석유 같은 기업들도 언급이 되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 국내 증시에서 모멘텀이 되고 있는 컨셉이 뭐냐면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뭐 화장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중국의 비중이 높다가 일본이나 미국 비중으로 높아지는 화학 업종에 대한 이 배경에서도 중국 외 지역으로의 수출을 보는 기업이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점점 확대가 되다 보니까 더불어서 이제 중국의 수출을 늘리기 위한 공급망 재편의 효과도 좀 볼 수 있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데 고부가 제품하고 범용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범용 제품이 대륙을 넘어가기는 참 어려워요, 그죠? 운임이라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보면은 원래 보면은 이렇게 범용은 지역적인 맹주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시아는 한국은 아시아를 파는 거예요. 그렇죠. 아시아에서 만들어서 고체를 만들어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는 형태가 되고 있고요. 근데 첨단 제품 같은 경우는 바로 다이렉트로 미국으로 가는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급망이 재편이 되고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2001년도부터 한 20년 동안 중국을 잘 활용을 했잖아요. 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 왜냐하면 저물가 기조를 만드는데 중국은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네. 중국이 이제 G2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G1을 위협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는 공급망을 바꾸는 쪽으로 되고 있잖아요. 범용조차도. 그래서 보면은 미국 내 중국 제품의 비중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떨어지죠. 그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디가 올라가냐면은 인도,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베트남, 멕시코, 그다음 이집트 이쪽에서 범용 쪽에서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화학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학에서도 중국이 자금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중국 수출 비중이 줄어들고 대신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통해서 물건을 원재료를 주면 우리는 장치 산업이잖아요. 예. 자본재 산업이니까 주면은 거기서 중저가의 제품들을 만들어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는 계통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장품처럼 그런 궤적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공급망 재편의 효과를 볼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옐런 재무장관이 그 중국을 방문했잖아요. 방문하면서 그 중국의 공급 과잉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너무 싸게 팔고 너무 공급 과잉을 자극하지 그렇죠. 마라. 그렇죠. 정부 보조금으로 이게 과다하게 다른 나라를 밀어버리는 그런 형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했던 게 그러니까 미국을 돌아가면서 고율 관세를 때리기 시작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 제품은 추가적으로는 사는 게 힘들다. 오히려 공급망 우리는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공급망 재편이 되고 있는 시기 그런 시기에 돌아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기 실적이 나올 때도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바뀌었냐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새로운 시장이 열린 거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쉘이라는 기업이 이런 말을 합니다. LNG 쪽 수요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그 LNG는 이제 파이프라인 연결하는 천연가스가 있을 것이고 천연가스가 발달한 지역은 전기가 발달하고 돼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소비가 발달한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세 지역을 꼽았는데 중국보다도 오히려 중국도 많이 올라갑니다. 중국보다도 오히려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아시아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LNG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로 내고 있어요. 그럼 그 지역에 화학 제품 수요도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흔히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지금 대한유화만한 공장이 몇 개 있냐면 45개가 있습니다. 45개 있는데 인도가 몇 개가 있냐? 우리나라가 12개가 있어요. 대한유화만한 공장이. 근데 인도가 몇 개가 있냐면 인도가 딱 7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경제 규모에 봤을 때 같은 14억 대국에 인구 대국에 봤을 때는 자체 수요만으로도 45개와 7개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부족 부분 어디서 메울 거냐? 한국에서 메울 것이다. 한국도 근데 줄 여력은 없어요. 범용을 줄이고 고부가로 가겠다는 게 앵커님처럼 말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는 그래서 공급망 체인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동안 좀 고민이 되고 좀 이렇게 소외되었었던 게 우리가 흔히 뭐 법령하면 이렇게 보면 될까요? 순수화학 업체들, 네. 뭐 대한유화나 롯데케미칼 이런 기업들도 이제 공급망 재편에서 조금은 이제 약간 뭐 빛이 조금씩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범용 제품 아닌 부분에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화학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과거에는 NCC 그러니까 납사를 가지고 에틸렌을 분해하는 쪽에서 다 이렇게 여천이라든지 여수라든지 울산이라든지 대산이 산단이 이제 묶여져 있어 석유화학 단지가 묶여져 있었는데 이제는 기업별로 다 틀립니다. 기업별로 다 제품 만드는 게 포트폴리오가 되게 다양하다. 예, 뭐 예를 들면 뭐 말씀하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그 4대 그 배터리 소재 같은 경우를 다 하지 않습니까? 네. 다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수소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흔히들 보면은 석유화학 제품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중국이나 중동이 집중하고 있는 거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그 범용 제품이잖아요. 그런데 네. 이게 고부가로 다 바꾸고 있는 거는 네. 안에서 바꾸고 있는 그런 구조. 그러니까 그다음에 대한유화만 말씀하신 경우도 지금 이제 분리막이라든지 분리막 소재 쪽에서 전 세계 1등을 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다음에 LG화학 같은 경우도 제일 먼저 이렇게 고부가산으로 많이 전환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기업별로 다 틀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흔히들 보면은 그러니까 그 다우케미칼에서 밸류에이션 자체가 듀퐁으로 바뀌고 있다. 다우케미칼이 밸류에이션이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1배입니다. 그런데 매출액 대비 듀퐁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3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린데 같은 경우도 보면 특수가스 만드는 기업 같은 경우는 수소 쪽 기업인데 밸류에이션이 5배나 되잖아요, 시가총액이.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범용에서 고부가 가고 있고 두 번째는 공급망의 재편도 효과도 있지만은 고부가 제품의 프리미엄도 받고 있다. 그게 이제 밸류에이션이 분출할 시기가 이제 저는 다가오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만 들어놓고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뭐 중국의 수요라든지 중국과의 경쟁에서 스프레드가 좀 축소되고 그러면 어려웠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보다는 각사마다 법령도 법령이지만 차별화된 포인트를 갖고 가는 화학 업체들이 포진하고 있고 사실 주가는 굉장히 많은 수준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조금씩은 기회를 보는 아주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라도 조금 모멘텀이 되는 게 최근에 핫해진 게 사실 동해 뭐 대왕고래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천연가스도 사실은 동해에서 이제 개발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화학 업종에 주는 함의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원래 보면 상업 생산이 정부 측 발표는 2035년인데 네. 저는 제가 볼 때 2030년인 것 같아요. 된다면. 2030년. 왜냐하면 그러니까 엑슨모빌이 가이아나 프로젝트를 예를 들면 시추에서 발견하고 나서 5년 뒤에 상업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10억 배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2030년부터 된다면 상업화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겁니다. 한국 화학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3%에서 25% 밴드로 움직입니다. 엄청 격차가 심하네요. 예. 그러니까 호황일 때는 25%대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PSR로 2배까지도 올라가는 시장일 수도 있고요. 근데 마이너스 3%대, 지금은 이제 거의 BP 수준대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석유화학으로 화학 제품을 만듭니다. 그죠? 근데 이걸 가지고도 마이너스 3%에서 25%를 만드는데 원래 꿈의 화학은 뭐냐면은 에탄, 천연가스로 만들고 싶어요. 중동이나 미국처럼. 미국 ECC. 예. 그러니까 중동도 ECG지 않습니까? 에탄이. 우리는 NCC. NCC라고 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에탄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동급에서 에탄이 우리나라에서 동해가 만약에 개발이 천연가스가 된다면 나온다. 이게 되면 12불대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에탄을 들어가려면 12불대인데 3불대로 떨어져 버려요. 마진이 원가 마진이 원가 마진이 제가 볼 때 영업이익률이 한 30% 정도 개선되는 효과. 그러니까 참 말하기도 정말 많이 나오는 게 마이너스 3%에서 25%대가
30%대를 다 얹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이거는 좀 긴 스토리긴 한데 정말 그 지금 이제 그 동해 천연 심해에서 가스가 분출이 되면 내년 한 3월경이면 제가 볼 때는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원가 측면에서 큰 이득을 볼 것이다. 큰 이익을 볼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자, 천연가스가 개발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가 사실 그동안은 NCC 중심의 화학업체들이었는데 ECC로 전환될 수 있고 그 부분은 이제 원가 마진에 큰 개선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예전에는 화학업종이 중국발 수요, 중국발 어떤 모멘텀의 대명사였는데 지금은 사실은 중국에서의 공급 과잉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만 중국 정책이 또 좀 있으면 삼중전회가 열리거든요. 국내 화학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중국도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니까 그 미국하고 유럽의 인구를 합치면은 3억에다 8억이면 11억 인구지 않습니까? 예. 11억 인구일 때 대한민국만한 공장이 몇 개 있어야 되냐면 90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45개 중에 20개는 미국이나 유럽으로 팔아야 됩니다. 그죠? 네. 그럼 자기들 14억 인구에 25개밖에 공장이 없는 거예요. 터무니없이 공장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이제 금리를 인하를 단행을 했고 지금 이구환신 정책에서 그러니까 많은 소비를 촉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소비를 못했던 걸 소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중국도 제가 볼 때는 화학 공장은 계속해서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어 넣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요가 일시적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실적들이 안 좋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분출하는 시기가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네. 화학업종 전체를 제가 볼 때는 말씀드리는데 그 다음에는 인도네시아,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쪽 있잖아요. 공급망의 변화도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첨단 제품으로 고부가 되고 기업마다 다 틀려지고 있기 때문에 예. 듀퐁처럼 밸류에이션 자체가 프리미엄을 받는 시기가 조만간 빨리 올 거라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봐야 될 때가 단기적으로는 2분기 때 실적이 돌았을 때 화학주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뭐 급등의 가능성도 있다. 왜냐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니까. 근데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께서 하는 말처럼 석유와 천연가스가 왜 중요한 자산인데 기초 자산으로서는 왜 그걸 등한시하지? 밸류에이션 쪽 프리미엄도 붙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큰 그림을 보시는 것 좋다를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미국 대선에서의 어떤 불확실성과 변화는 국내 화학업체에는 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가능성, 그러한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의 밸류에이션 화학업종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저평가, 저렴하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시즌이 큰 전환점의 시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